창원에서 디카시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시대 문창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게 별나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개인 시도로서 디카시의 신동을 만들고, 장시대 야경의 캠퍼스를 짓고 봄밤이라고 써서 발표를 2003년 4월 2일에 서울 인터넷 공연학교수단 민재공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까지를 봄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디카시를 개인 실험으로 제안을 했지만, 이게 오승적을 중심으로 지역미래 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때 장시대 문체과 교수이실 때 민채감이 진대에서 깨민 교수로 나중에 그래서 특히 조선계 최 교수가 디카시 운동을 주도하고, 그래서 그게 커지면서 우리 한국 디카시는 김동애 회장님께서도 합류하셔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늘의 디카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바부당 경남 디카시 협회 회장님께서도 한결같이 자원청 공동문 행정청 길을 치는데, 제가 하니까 이게 옳은지 틀린지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정말 힘든 측면에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또 좋은 디카시 보내시고 해서 이렇게 오늘의 디카시였습니다. 그러면 주례할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카시가 왜 2000년대 기존의 어떤 디카시에 최적화된 새로운 서정 장르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서 어쨌든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경보 의원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어느 날 저보고 한번 만나서 디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게 기부가 돼가지고 오늘 이런 멋진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창원에서 시작된 디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3년부터 창원시에 2023년부터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신대학과 한국디카시협회가 공동조합으로 창원시의 디카시 기부를 운영됐어야 합니다. 이미 창원이 디카시의 주요 토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시들은 언어로서 때문에 자기의 그 시적인 감이나 사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데, 언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누구나가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인이 언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시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으로는 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화한다든지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언어를 행태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에서 어떤 다른 물질을 끌어들이듯이 시에도 사진이나 뭐 다른 그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구체시고 행태시라는 이름으로 시를 냈고, 동양에서는 시서화라는 그런 그림과 언어를 결합한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카시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사진시라고 하면 될 걸 왜 디카시라는 시를
이름이 필요하냐? 피카시는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피카시는 기계를 한 개짜리를 시식에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 2004년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2004년에 피카시가 이제 첫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하버드대 중퇴를 한 저거버그가 페이스북을 창간하면서 SNS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은 SNS가 막 시작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는 그런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때 피카소가 드러났다는 것은 참 유명이지만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이 앙리 브레소옹이 유명한 포토 저널리즘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은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 초에 태어나가지고 2004년에 22세기의 세상을 잡고 했는데 라이카라는 소형 카메라로 세계 곳곳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나 일상 이런 것들을 찍었습니다. 그걸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사진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2004년은 아날로그 시대를 상징하는 앙리 노래성이 세상을 떠나내고 2004년은 그때부터 피카 시대가 가고 피카 시대가 2004년이 피카시가 피카시보다 더 많이 보급되는 어떤 첫 해가 2004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카시도 개인적인 중간에 찍지만 찍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블레송의 어떤 포토 저널리즘이 문자가 대합되면서 새로운 몸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제가 처음 쓴 피카시가 그럽니다. 이건 창원 창신한 소자는 창원시에서 피카시가 시작됐다는 게 바로 이 작품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봄밤 창시대 봄밤에 얇은 캠퍼스입니다. 얇은 속옷 같은 어른들이 봄밤을 캠퍼스 여름도 아니고 몇몇 친구들만 많이 눈을 뜨고 봄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봄이라는 희망, 밤이라는 절망의 희망이 사는 것이 우리의 생입니다. 봄밤의 그 쓸쓸한 생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박한 피카시입니다만 이게 최초의 피카시, 이게 바로 창원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데 피카시는 스마트폰 1인 미디어 시대에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연이나 사물의 수식이 감흥을 느낄 때 스마트폰 예당 틱하고 찍고 짧게 써서 영상, 영화, 문자, 그걸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SNS로 그거가 따라오는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그 분야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크버그가 따라온 SNS를 활용할 수 있고 스티브 잡스가 출시한 아이폰, 스마트폰이 없이는 이 미디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피카시는 그 순간 예술로서 순간 포착한 것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시대에 이건 빈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피카시가 출연하고 바로 3년 만에 2007년에 스마트폰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 미디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피카시가 순간 포착, 순간 소통의 그 순간을 전해서도 빈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피카시 이전에 사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0년대 여기 보면 전쟁 요구이라는 사진 시집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의 시인이 나치 시대에 왜곡된 사진이 악용되는 걸 보고 신문이나 잡지에 사진을 오래서 그 사진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 사진의 의미를 사인시로 이렇게 짧게 표현해서 전쟁교본이라는 사진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진시라는 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 그래서 사진을 대상으로 시를 쓰는 그런 사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시라는 것은 시가 중심이고 사진을 매개로 시를 쓰는 겁니다. 사진기가 나와서 하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시라는 것은 사진을 소재로 해가지고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 쓰고 나면 사진이 없어도 시 자체는 완벽히 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뒷가시는 사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입니다. 내가 늘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것이 오민석 교수가 뒷가시의 사진기호와 문자기호의 관계는 메타적 관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시인이 넘겨서 찍어주는 사진기호는 그 자체로 사진예술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사진기호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느낀 그 감흥을 언어로 표현한 것도 그 자체로 완결된 시는 아닙니다. 문자기호입니다. 문자기호와 사진기호가 한몸이 되어가지고 사진기호는 사진기호대로 가고 문자기호는 문자기호대로 가면서 제3의 텍스트성 멘타적 두 개의 다른 입으로 관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뒷가시다. 그런 측면에서 창작 방법이나 미학적 측면에서 전혀 기존의 사진시와 다른 전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양식입니다. 물론 해안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끊임없이 조금씩 지나고 시대 정신을 담으면서 새로운 장르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뒷가시는 디지털 시대의 기존의 어떤 전혀 새로운 서술 양식이고 김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 정신을 영상 드러내고 있다는 디지털 정신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뒷가시가 순간 포착, 순간 어술, 순간 소통이라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이 전체성이 확보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해체 뒷가시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뒷가시의 전체성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문법을 파괴하는 그런 해체적인 뒷가시도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시도 뭐냐면은 시하면은 20년대 김수원에 쓰는 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주의 해체시가 나오듯이 앞으로 해체 뒷가시도 시가 나오고 전면 뒷가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물결의 예술로서 그 정체성이 완벽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장르로서 새로운 뒷가시는 스마트폰 내장 뒷카로 자연이나 상황에서 인식 감흥이 높은데 그걸 듣는 순간부터 전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문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희 교수님이 전략을 하고 계신 한수원 문학주소라든가 이것도 아마 김 교수님 만드신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왜 양평에 만들었느냐 그 양평과의 인연이 뭐냐 소나기라는 그 단편소설에 양평백이라는 세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윤초식의 정소녀가 몸이 아파 죽고 소녀의 아버지를 양평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스토리텔링으로 한국 최고의 문학촌을 만들었습니다. 창시대학이 소재하는 창원시에서 창시대학이 시작된 뒷가시는 창원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이 하나의 스토리텔링만 해도 얼마든지 뒷가시 문학과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오늘 끝까지 한주부원님께서 계신데 앞으로 뒷가시는 지금 오선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부산도 부산대로 뒷가시 중심으로 한 학과까지 생겨가지고 아카데믹한 그런 문학으로 합니다. 지금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뒷가시 대학생 학생 교육전을
경남중고등학교 세대 캠퍼스에 삽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 창원대로 창신대학과 한국기가시 협회 창원시가 창원시의회가 이 기가시를 거래를 해서 이렇게 창원시의 문화 발전과 새로운 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